87번째 테마 신청에 필요한 정보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급이죠. 굉장히 잘 나오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이 정보 대신에 서류, 서면 이런 표현을 썼죠. 지금은 이제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면 대신에 정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 정보를 서면으로 종이 쪽지로 이해하면 훨씬 더 와닿죠. 실은. 자, 크게 이제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가 있습니다. 신청 정보에서는 우리 신청 정보의 내용, 그 항목들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그 여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 항목 중에, 내용 중에 등록번호, 즉 부동산 등격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부여하는 기관이 어딘지, 특히 이제 등기관이 아닌 그런 경우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이걸 제공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래서 제공요 여부를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그 신청 정보의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첨부 정보에도 해당이 되죠.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하고 임의적 기록사항을 구별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등기 총론 파트보다는 우리 강론 파트에 소유권 이유 권리 등기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음에 이제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이런 소유권 이유 권리의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 역시 어떤 경우에 어떤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제공요 여부를 역시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청 정보, 그죠? 자, 한 권 834페이지입니다. 자, 신청 정보의 우리 내용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부동산 표시가 있죠. 그 다음 835페이지에 보면은 신청, 부동산이 나왔으니까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인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등록번호 부여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등기관이 부여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등기관 외의자가 부여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번호 부여 기관은 등기관하고 등기관이 아닌 경우를 구별을 낼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또 위에 보시면은 역시 또 신청인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대리인도 나오죠. 그 다음에 6번째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 정보가 있죠. 자, 등기필 정보는 우리 공동 신청하거나 아니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의한 권리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 이게 이제 필요하죠. 그 다음 등기소 표시, 신청 연월일, 거래가액, 지분, 그리고 세, 과세 표시,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기 신청 정보의 기재사항, 내용,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 등기필 정보, 요거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를 구별하는 거. 그래서 836페이지입니다. 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판결의 경우죠. 판결의 경우에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미꾸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우리 등기소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주의, 대충 형식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상에 정한 형식에 맞으면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냥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미꾸라지가 많이 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이러한 신청서에 기재사항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첨부 정보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미꾸라지가 있는 그런 경우죠.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첨부 정보 보죠. 841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매매 계약서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줄여서 이제 등기 정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844페이지 보면은 주소 증명 정보가 있죠. 요거는 누구 거? 등기 권리자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 것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인감 증명이죠. 인감 증명. 그래서 인감 증명 또 제출 여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제출을 요하는 경우는 개념적으로 첫 번째가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두 번째 특별한 서면이 첨부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84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기술이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 등기 의무자인 경우,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죠. 그 다음에 기타 보면은 요 첨부, 뭔가를 첨부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846페이지 사원총회 결의서가 나오죠. 맨 위에 보면 요 사원총회 결의서. 자, 이런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등기 권리자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도면도 일부에 대한 우리 영위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또 역시 도면을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7번째 테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봤는데요. 기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기출 역시 350페이지입니다. 보니까 꽤 잘 출제되는 테마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 30회 때는 뭐가 나올 것 같냐? 보면은 29회 때는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청 정보보다는 첨부 정보였죠. 그래서 이 첨부 정보 종합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